내가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내면 남들에게도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가장 나다운 내가 되어가는 것.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더불어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작업. 정신의학자 융은 개성화라고 했고, 카렌 호나이는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외부에서 오는 아주 작은 에너지에도 과격한 정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정신의 불균형 상태는 긴장, 불안, 갈등, 우울과 같은 모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늘 에너지의 물길트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집안 청소에 비유한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일단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번 굳게 마음을 먹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까지 다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발견했을 때의 벅찬 기분이라니. 내 인생에서 그런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감정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크게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자기 신뢰가 부족하다 보면 앞날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 하면서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게 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첫 번째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을 통해 확인받으려 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고 그러다가 그가 떠나면 그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긴 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 왔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첫째, 세상에 상처받았다고 심각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자신만 더 상처받는다고 여기는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치도 한몫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상대방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대치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욕구를 헤아리고 내 기대치를 채워줄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인간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상대방의 욕구보다는 내 욕구가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것이다. 그나마 태생적으로 공감신경세포가 있기에 이 정도라도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란 결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괴로운 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화도 덜 나고 괴로움도 덜하다. 그리고 사소한 갈등 때문에 내 인간관계 전체를 폄하하지도 말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나와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만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현실을 자유로이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변화 불가능한 현실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지혜를 갖도록 노력할 때 나만 상처받는다는 피해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나 자신보다 어려운 존재는 없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신만 상처받는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런 심리의 밑바탕에는 1차적으로 나르시시즘이 깔려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지독하게 나르시시즘적인 존재다. 지금 이 순간에 나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남에게 하듯이 나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자신에게도 객관적인 시선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역시 그냥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려 애쓰는 것이다. 이때 왜 하필 나한테? 라며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반적이면서 특수하다. 내게 생긴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적어도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결정을 뒤로 미루어 두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바다의 파도가 거셀 때는 바닷속을 볼 수 없다. 잔잔할 때만 그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속 온갖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우리 마음을 보호하려는 정신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되씹기만 한다면 그건 오로지 과거에만 고착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은 현실이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래,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임을 알고 만난 나에게도 책임은 있지 하고 감정을 잘 털어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멈추었다 싶을 때, 변화가 필요한 순간. 사람들은 쉽게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한번 익숙해진 것은 웬만해서 바꾸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린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사람들 대부분은 기질과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 중에는 낯선 관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든 집착이 생겨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떨치고 나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안주에 오직 시간만 죽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 온갖 이유를 다 수집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역시 하나뿐. 행동해야 하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삶의 어느 불행한 순간에 고착되고 마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내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변화는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습관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내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옆에 끼고 있던 것들과 아낌없이 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늘 다녀서 눈에 익은 길이든 친절한 단골 음식점이든 바꾸어 보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것이다.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런 소소한 일상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멋진 모습을 연출할지도 모른다. 우선 나부터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분명 매우 즐겁고 멋진 일일 것이므로. 넷째,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하다. 처음 살아보는 삶이니 실수는 당연한 것이므로 그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자 결심해보자. 까칠하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다짐한다. 스스로에게 실수를 허락하고 비판을 받아들이자. 누가 내 험담 좀 한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게 까칠함이란 내면의 적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 자신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라는 자기보호와 더불어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고나 할까?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려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나는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자기 비하나 자괴감이 들 때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떠올려 보자.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 입혀도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사용 설명서 없이 태어난다. 딸랑 내 몸 하나만 갖고 세상으로 나온다. 따라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나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 길을 모른 채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써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이상하게도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 인생이 늘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운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한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불평하고 푸념하지는 않는다. 인생에는 여러 모습이 있으며 힘든 만큼 때로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들도 있다는 사실 역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는 날까지 나는 나 자신과 동행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해야 앞으로의 여정이 수월하고 행복할 것이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었다. 그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다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간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까칠함을 실천하다 보면 훨씬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